네,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여야가 뜨거운 쟁점을 두고 끝장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 끝장 토론 여야 대표주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최수영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내란전단 재판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란전단 재판부 너무 뜨거워 계속 네, 이슈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단 재판부 수정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거 좀 위헌 소지 없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외부 인사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노연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다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은 23일쯤 아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일단 민주당이 만든 안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 왜 빨리 안 하냐 그리고 일각에서 왜 수정하냐 그러는데 보다 안정적이고 위헌 논란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놀랐던 게 갑자기 대법원이요. 네. 내란전단 재판부의 기준, 그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대법원의 반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반격이라기보다는 네. 선제적 이제 그 조치다? 조치라고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24일 날 민주당이 어쨌든 이 법안을 강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이 아무리 예규로 만들어도 법률이 통과되면 법률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뭐 예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예규를 지금이라도 빨리 내놓은 건 뭐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의 가장 큰 소지는 무작위 배당이고 재판부의 그 재판부는 이제 그 사법부가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독소 조항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대법원은 어쨌든 본인들이 대법원의 예규로서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 사법부가 알아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작위 배당 12개 재판부 통해서 무작위 배당하는 거니까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고 그 사실상 어찌 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독소 조항은 뺀 거거든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제적 조치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네. 24일 날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처리할 것인가 여부인데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굳이 네. 표현한다면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노란불에 교차로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가려니까 사고 날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내용에 관계없이 약간 정청래 대표의 시그니처 그 어떤 상징 같은 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발을 빼려니까 자신의 어떤 상징 자본에 굉장한 큰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선거도 있는데 이거 민심 돌보지 않으면은 대법원까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게 나가면 저는 민심의 위반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그 평론가님께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내란전단 재판부의 예규 신설 이게 대법원과 민주당이 좀 소통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대법원이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주장을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늦게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등 떠밀린 만시지탄,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문제는 그 진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얘기라는 것은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또 이걸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취지에 맞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수영 변호사님께서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정청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국 혁신이라던가 민변이라던가 여러 단체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정책 의원 초계까지 거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척결과 민생을 살리는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모두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네.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안 중요하다라는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소 일각에서 반대를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계속 해나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대법원과 민주당의 내란전단 재판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예규 보면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제 유지하기로 했고요. 근데 민주당은 판사 추천권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은 우리 법에 지금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네. 판사 추천 회의는 어쨌든 뭐 이게 진보 성향으로 뭐 구성돼 있든 어쨌든 이게 대법원장에게 복수로 올려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체도 어쨌든 이게 무작위라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되었건 여기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성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추천해 버리면 그 제한된 사람 속에서 대법원장이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저는 이미 오염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법이 그거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이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전 간 법안이고 간 예규가 대법원 예규고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한 것은 어쨌든 위헌의 소지가 일부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독극물에서 90%를 제거해도 10%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독극물이다라고 네. 이제 반발하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도 네. 민주당을 향해서 이거 대법원이 예규로 거의 민주당의 주장과 유사한 것을 내놨으니까 네. 더 이상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지금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 이 조국 혁신당이 11석 정도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범여와 그다음에 어떤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동력을 갖고 갔던 건데 이제 이탈 한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모든 뭐 일간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일간지 사설들도 민주당이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저는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재판의 무작위 배당은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대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굳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재판부 얘기를 하면서 이 내란 재판 자체 무작위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지기현 재판부는 지정 배당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이 무작위를 오히려 발끈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무작위 배당 하면 좋죠. 그런데 대법원의 주장대로 무작위 배당이 만약 지기현 재판부였다면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다. 그래서 또 무작위 배당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한다라는 주장 자체를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정 배당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잘했다. 그래서 윤석열 구속과 관련돼 있어서의 논란이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 만기가 이제 어쨌든 1월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재판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됐으면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무작위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법원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꼼수를 부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뭐 MBC나 이런 데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이 이 내놓은 안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이틀 전에 만들어진 안이라서 하루 전에 부랴부랴 내놨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이 지금 내놓은 안은 등 떠밀려서 민주당이 입법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안인데 그나마도 꼼수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작위 배당 과연 그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정 배당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작위가 원칙인데 그러면 작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지기현 재판부가 물론 이제 지기현 재판부는 이걸 못 맡아.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1심으로 끝나는 거고 네. 이제 2심 재판부는 다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그 논리로 압박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윤석열만큼은 유죄 추정이어야 돼라고 압박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그 짜 맞춰서 네가 결론 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거의 합당한 이제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이제 자꾸 공개 압박하는 거는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봐요. 사실상 내란 전단 재판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어쨌든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 결자 해제라는 용도로 쓰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 용도가 먹혔잖아요. 대법원이 알아서 잘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으니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특정한 재판부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배당으로 대법원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이게 음모론인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걸
뭐 세상 모든 게 다 음모론으로 봐야 되죠. 대법원이 무작위까지 하겠다는데도 자기 할 수도 있어라고 보는 거는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법안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오직 우리는 24일 날 이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통과시킬 거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정무적 감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 정신도 존중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모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유죄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과정을 다른 재판과 달리 여러 가지 거쳤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재판은 파면까지 같은 헌재를 거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 개헌, 위헌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검증이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던 것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했던 관례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지금 국민적인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을 얻고 있다면 저는 법원이 내놓은 안도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란이 일어났을 때까지의 총체적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윤석열의 구속이 풀려난 것 법원이 해준 겁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진행하지?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가족 오락관 진행하냐? 이런 비판은 민주당만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 나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지금 시점을 보니까 민주당이 법안 통과시킬 거니까 부랴부랴 가져와서 이 예교를 나중에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사법부 발표와는 달리 예정대로 내란 전담부 설치법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고 오실게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리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그 민주당은 예상대로 원안대로 법안 추진을 하는데 뭐 법원 행정처라든가 이제 관계자들은 우리가 국민 여론이나 뭐 국회 지적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자체적 예규를 만든 거다라고 해서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이 대법원의 예규 그다음에 민주당의 법안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생색내경으로 대법원도 뭔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이 아니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규를 마련한 것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오히려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예규는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또 바뀔 수 있는 예규를 믿고 그냥 법안을 만들지 않자라는 것.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의 더 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라고 해석이 들고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일부 거리로 나와 있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률로서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대표성을 갖춘 것이 마련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판사와 대법원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게 판사회의나 법관 대표회의에 이제 전담재판부 추천권을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법안에 반대하려는 의도로서 이 예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대법원장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규를 만들고 행위를 자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꼼수가 아니에요. 이건 꼼수가 아니라 대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이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대법원이 네. 뭐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법정신, 헌법정신에 의해서 사법권은 재판부의 관할이다라는 정신과 모든 재판은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다. 이걸 준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조희대의 뭐 명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위헌 논란을 대법원이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삭제를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법률도 여론의 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여론의 한 반영인데 사실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약간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뭐 이렇게 무겁지 않고 진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 진행은 있었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제가 보기에 1월 말이나 2월 초면은 1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게 되면 위헌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행법상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은 말하자면은 모든 위헌성을 뺀 지금 대법원의 예규에 따른 전담 재판부 지정이 이게 훨씬 합리적인데 네. 왜 이렇게 수렁에 빠진 발을 빼지 못할까? 저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정청래 대표의 이제 이게 발을 빼버리면은 자신의 지도력에 흠집이 나고 여기서 리더십이 형해야 될까봐 굉장히 그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경제 이론에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매몰 비용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발탁 빼고 선거 국면 전환하는 게 훨씬 저는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네, 선거 국면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아마 선거 국면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워딩이 나왔는데 23일 날 민주당이 이제 내란재판부법 강행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면 내란 전담재판부 받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엉뚱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입법부의 한 기관으로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재판의 정당성, 공정성, 효율성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어야 됐어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국민적인 비판이 밑벼락치고 그다음에 문영배 전 헌재 소장까지 나서서 질타를 하고 막 대법원 출신의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재판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치를 살짝 보다가 민주당 지금 타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거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단순히 선거의 여론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고 특히 1심 재판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 문제점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파악하고 법률적 대안을 내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책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엉뚱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속으로 좋아하고 있나? 이걸 근거로 계속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까지 해가지고 아예 회의를 파행시키려고 하나? 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실제로 앞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할 때 보면은 그 핵심 법안하고 상관없는 거까지 끌어들어가지고 막 본회의 파행시키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 태도는 옳지 않다. 이러니까 일각에서 내란 청산 의지가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이재명 전담 재판부 만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 동의하겠다의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걸 지적하면 되는데 네. 굳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이걸 동의하겠다는 거는 위원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온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갖는 독소 조항이라든가 법정신에 위배되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때 중단되는 건 동의하지만 임기가 마치면 하면 재개되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그때 재판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 상식과 우리 법정신에 맞게 재판이 진행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갖는 독소 조항과 이게 위헌성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법정신에 반한다 이걸 정확하게 타겟해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괜히 그것까지 끌어오면 이게 정략적이라는 또 오해를 사기 때문에 네. 저는 정확하게 원샷 원키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각을 좀 세우고 있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국회가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 조혁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도 한 정당이듯이 조국혁신당도 의원수가 작더라도 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했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고 이번에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시간을 좀 두더라도 조금 더 정교한 안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노력을 분명히 조국혁신당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뭐만 나오면은 지금 이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자꾸 회의를 파행시키고 하니까 다른 법안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지 민주당 안이 뭐 완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님의 논평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안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시켜서 한번 상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내란전단 재판부 의원 소지 있다 조국혁당 이제 문제 제기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의 우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엔 범여권의 이게 갈등 태세로 약간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한 정당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그 지금 책임도 있고 또 하나 네.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왜 필요하지라는 또 그런 물음에도 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약간 스탠스가 애매하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애매하지만 저는 본질은 하나라고 봅니다. 대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흠결만은 원안을 고집해야 되냐?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 딱 이걸로 가름이 된다고 봐요. 대안이 나왔잖아요. 이 대안이야말로 말 그대로 사법부가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2심부터 클리어하게 진행하겠다는 건데 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위헌 논란까지 감내하면서 법률로서 이걸 강행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을 묻는 거죠. 그 묻는 과정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또 대안당으로서의 또 역할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우군 하나를 잃는 측면이 아니라 네. 명분과 대의라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동력을 잃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이 법이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라고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런 태도들이 애매모호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는 반대에 가깝다고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새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 1월 1일부터는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지방선거 전국으로 돌입할 텐데 네. 언제까지 이 법안에 매달려서 이 진흙탕에서 발을 못 뺍니까? 저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끝장 토론 마무리할 텐데요. 대법원의 선제적인 이런 예규, 바로 뒷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뒷북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원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태세 전환인데 이게 꼼수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큰 흐름은 우리가 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다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다르지만 법안에 나왔을 경우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지금 대다수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걸 자꾸 법원 압박력이라고 하는데 사법개혁 논의는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것이고 오히려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재판과 내란 수계 구속이 취소된 것을 내기로 오히려 국민적인 요구가 쌓일 때가 분출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기자를 했잖아요. 중간에 네. 법원을 많이 취재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미 법원 행정처의 인사권 전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일부 공개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조금씩 시행되는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불법 위험한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의 법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입법부가 나서서라도 이것을 제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자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와 과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의 이 행동이 저는 꼼수가 아니고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시한을 정해서 법률로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대안을 안 내놓을 수 없었으니까 위헌성 독소 조항을 다 제거한 대안을 내놨다고 보고요. 자, 이제 향후는 이렇게 갈 겁니다. 대법원은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거고 예.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법 어떤 그 명분을 더 공고히 할 건데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자꾸 선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선 단계라는 거는 뭐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 말 그대로 진짜 선거는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이미 대법원이 이렇게 민주당의 거의 90%에 가까운 대안을 내놨으면은 예. 대안을 수용하는 것도 그게 저는 집권 여당의 저는 책무라고 봐요. 갈등을 조장하는 게 집권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강성 지지층들은 어떻게 하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사법도 개혁하고 뭐 윤석열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지지층의 이야기일 뿐이고 집권 여당은 말 그대로 국민 전체를 보고 나아가야죠. 네. 선거도 있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매몰되는 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퇴보를 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방향성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대법원의 이제 기습적인 이제 예규 발표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최수영 정치평론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